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하반신이 마비된 김 여사. 내가 이대로 집에 못 들어가고 죽게 되면은 서울에 있는 집은 봉순이 네가 갖고 시골에 있는 집은 옥남한테 죽어라. 저기 엄마, 사람 일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둘까? 서울집을 큰딸에게 주겠다 선언한 어머니에게 딸 봉수는 유언장을 받아두는데요. 엄마, 나 왔어. 몸은 괜찮아? 이젠 갈 때가 됐나 봐. 몸이 더 아파. 내가 이대로 집에 못 가고 죽거들라. 서울에 있는 집은 홍남이 네가 갖고 시골에 있는 집은 네 누나 봉순한테 줘. 며칠 뒤 이번엔 아들에게 서울집을 남겨주겠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김 여사. 얼마 후 결국 김 여사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유산 정리를 위해 마주 앉은 남매. 이제 다른 건 다 마무리되었고 엄마가 남긴 재산만 각자 가져가면 진짜 정리 다 끝났네. 그러자고. 너 지금 이거 서울집 엄마가 나한테 남겨주신 거거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서울집 엄마가 나한테 준다고 유언장을 남겨두셨어. 자, 여기, 서로 다른 내용의 유언장을 확인하고 어이가 없어진 남매. 이거 네가 쓰잖아. 네가 쓴 거지 이거. 아니, 누나야말로 이거 엄마 손 붙잡고 쓴 거 아니야? 응? 각자에게 유리한 어머니의 유언장을 들고 싸우는 남매. 법은 과연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요? 네, 어머님께서 남겨주신 서울집을 두고 남매가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유언장이 두 개잖아요. 같은 네. 내용의 네. 유언장이 두 내용이 개인데. 다른 내용의 유언장이 그렇죠, 두 그렇죠. 개죠. 예. 두 개인데 네. 어떤 게 유효한지도 확인을 해볼게요. 이 변호사님. 가끔 이렇게 유언장을 여러 개 쓰시는 분이 있어요. 아하. 사실 그게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쓰시냐면은 효도를 많이 한 자녀에게 주겠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효도를 하려고 하겠죠. 네. 그럼 내년에 또 효도한 사람한테 다시 바꾸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배틀을 벌이는 거죠. 자, 그럴 경우에 이제 뭐가 유효하느냐? 우리 법에는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법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법이 가장 마지막에 만든 법이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유언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 쓰다가 다시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쓴 계약서가 유효하듯이 유언장도 가장 마지막에 쓴 게 유효하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아들의 유언장이 더 나중에 쓴 거죠. 네. 아들의 유언장이 유효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네, 이 사건에 혹시 반전은 없을까요? 네, 아들과 딸이 각각 받은 유언장을 입수해 봤습니다. 아하. 네, 먼저 이승현 아나운서가 입수한 예. 유언장부터 볼까요? 제 앞에 있는 요 유언장이 바로 딸 봉순 씨께서 직접 받은 유언장인데 보세요. 자, 지금 유언장에 이름 있고 생년월일 있고 주소 다 있죠.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딱 깔끔하게 적었고요. 유언 내용도 사망 시 딸 봉순이에게 서울집을 준다라고 내용 적혀 있고 중요한 건 아래입니다. 아래 보면 뭐가 있어요. 날짜 네. 그리고 성함 그리고 도장 꽉 찍었죠. 도장이 그리고 있네요. 사실 따님은요. 요거를 공증까지 받았어요. 이게 정말 찐이에요. 가장 먼저 작성된 거지만 유언장의 내용이 아주 완벽하지 않습니다. 퍼펙트예요. 예. 사실은 아니지만, 네. 자, 일단 뭐 좀 진정하시고 우리 아들 박봉남 씨 거 유언장 한번 보십시오. 이름 자체도 박봉입니다. 박봉. 힘듭니다.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자, 이름 있죠. 봐. 주민등록번호 있죠. 그리고 다 자필로 나 김진심으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다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2025년 3월 10일 김진심 올림 가장 최근에 썼다는 겁니다. 얼마나 따끈따끈합니까? 변호사님 말했지 않습니까? 가장 최근 게 뭐 유효하다고 네.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유효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딸이 받은 유언장, 그리고 둘째 아들이 받은 유언장, 이 중에 법이 인정하는 유언장은 어떤 것일지 변호사의 유언장 감정 결과는요? 결과는 딸의 유언장이 진품입니다. 최신이 아닌데도요? 네, 이 사건은 사실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께서 굉장히 사려 깊은 어머니인데요. 사실 딸은 효녀였고 아들은 불효자였어요. 그래서 딸에게 전 재산을 주고 싶었는데 하도 아들이 찾아와서 이제 막 극성을 부리고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들에게도 유언장을 써주셨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유언장을 제대로 작성 안 하신 겁니다. 어머나. 그래서 다 쓰신 거지만
마지막에 날인도 안 하셨고요. 맞아요. 주소도 빠져있기 때문에 아들의 유언장은 무효가 돼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딸의 유언장이 유효가 돼서 재산을 받게 되겠습니다. 와, 축하합니다. 제가 받은 것처럼 기쁘네요. 네, 저희가 이제 방송하면서 유언장이 법적인 효력을 갖추려면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하는지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네. 그게 또 막상 써야 될 순간이 되면은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그 형식을 갖춘 유언장을 만드는 게 또 쉽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사항들 알려드릴 테니까 귀 기울이고 잘 들어주세요. 이 변호사님. 우리가 잘 모르면 사실 공증을 받는 게 가장 확실하게 한데 번거롭기도 하고 또 급하면 공증사무실 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필 유언장을 쓸 수가 있는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유언장이라는 제목을 잘 쓰시고요. 그다음에 유언하신 분의 성명이 반드시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무슨 재산을 누구에게 주겠다 이렇게 다 쓰시고 마지막에 또 잘 쓰셔야 돼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짜를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스마트폰 확인하셔가지고 오늘 날짜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주소를 정확히 쓰셔야 되는데 주소가 기억이 안 난다고 서울 암사동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무효가 된 판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까지 정확히 쓰신 다음에 마지막에 날인하셔야 돼요. 사인하시면 안 돼요. 날인을 해야만 자필 유언장의 효력이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몇 동 몇 호까지 정확하게 쓰셔야 적어야 됩니다. 되는군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그게 서명이 안 된다는 걸 자꾸 잊어먹어요. 그게 도장이 도장. 예, 필요하다는 거. 도장이 혹시 모르겠어요? 없을 때 지장 지장도 좋습니다. 되나요? 예, 어떤 도장이든 상관없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또 스마트폰 많이들 쓰시니까 스마트폰으로 뭐 동영상을 촬영한다든지 혹은 문서를 작성해서 뭐 가족들 있는 단체 톡방에 이렇게 뿌리거나 이것도 효력이 있을까요? 네, 요새 많이들 이제 선호하시는 게 이렇게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신 걸 선호하시는데요. 이거는 이제 민법의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녹음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도 아까 자필 유언처럼 요건이 있어요. 자, 유언자는 성명, 연, 월일 그리고 유언의 취지를 명확히 구술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상을 촬영하면서 증인도 그 영상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성명, 유언에 내가 정확하게 내가 들었다라는 진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녹음에 의한 유언은 기기를 좀 보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은 그게 그 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까지 그러니까 파일을 저장하는 것만도 되지 않고 이 기기 자체를 보관해야 된다는 거 아직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하나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필 유언이나 스마트폰으로 유언을 하는 경우에 이게 용이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좋은 방송이 나오면 연습을 하세요.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유언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습을 하셨으면 반드시 파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 오늘 방송을 통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뭐 제가 그 아까 그 아들이 뭐 약간 뭐 좀 나쁜 아들이라 했는데 뭐 제가 뭐 편드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같은 아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누나가 받은 집이 서울에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 정도 그리고 시골이 뭐 예를 들어서 한 2억 정도로 쳤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 뭐 누나한테 그래도 뭐 한 3억이나 한 4억 정도를 좀 더 달라고 할 수 있지 않나. 뭐 누나가 착하다고 하니까. 뭐 착해도 어쩔 수 없죠. 주고 싶지요. 하지만 법이 우리 법이 이렇게 누나한테 다 줘라 이랬는데 뭐 어떡해요. 법이 그래.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전 사안에서도 이승현 씨가 못 받고 양상구 씨가 받았을 때는 이승현 씨는 유류분 얘기를 안 했는데 양상구 씨는 철저하네요. 이 경우에 끝까지 이렇게 물어보네요. 일단은 유언이 유효가 되면 유언장이 우선합니다. 그 효력이.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가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라도 나머지 상속을 못 받는 사람이 억울할 수 있어 보호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이잖아요. 유류분은 이제 상속분의 2분의 1이니까 이제 10억 같은 경우에는 내 상속분이 5억이라고 한다면 2억 5천까지가 유류분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받으실 수가 있고요. 전체 재산이 12억이라면은 6억이니까 반 3억까지 보호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유류분으로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집으로 지금 시골집이 2억이었으니까 1억에 대해서 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3억이 유류분이라고 한다면.